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132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전 조은주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9월인데도)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동안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켜고 있어요. 이번 주 들어서는. 이게 참 여기에 최근에 또 비도 내렸다가 안 왔다가 또 다시 반복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습하기까지 해가지고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고르기가 진짜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에는 해가 없어서 그래도 약간 선선하단 말이에요. 좀 아주 이르거나 늦음하게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믿고 옷을 후드를 후드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하셨어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가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끝까지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날씨가 참 여운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9월. 이렇게 더운 추석 연휴를 맞이할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기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를 거듭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건 그렇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어김없이 원광수 시정 이야기인데요. 우리 원광수 시정은 항상 세금을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겠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별로 그런 의지가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결국 필요한 곳이란 건 원광수 시정 입장에서 필요한 곳이란 걸 계속 실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도 많은 이슈를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슈 중에서 업데이트된 상황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연휴를 앞두고 일종의 원주통신의 AS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느냐. 맞아요. 오늘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요즘에는 한 이슈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업데이트되거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잘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랬죠. 네네.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연휴에 한번 길게 한번 듣는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예상 관련해서 어처구니 없는 뉴스도 몇 가지 새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 말미에. 그래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쓸 수 있을지 사례들을 원주통신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먼저 125회 1부에서 이야기한 원주 천 게이트.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 수사. 총 사업비 420억 원을 투입하는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계량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어요. 네네. 경찰 수사는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강원경찰청은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그리고 원주경찰서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압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결국 원주경찰서 수사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이 하도급 건설업체 D사의 실질적 대표인 A씨를 지난 4일 무고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건데요. 해당 공사를 담당한 공무원 B팀장을 경쟁업체에서 향응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하고 탐정회사 직원을 고용해 B팀장을 여러 차례 미행 촬영한 혐의입니다. B팀장이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 중인데 결국에는 B팀장이 원주신문에서 주장한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지점이에요. 저희도 지난번에 관련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반면 B팀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는 외압 특혜 의혹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원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D건설의 법정 하도급률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도로 업체에 부탁한 원주시청 담당 부서장을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B팀장의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한 그 내부 고발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폭로 내용이 결국엔 자신의 상사인 이 부서장이 이 업체를 선정하라는 어떻게 보면 외압을 약간 했다. 지침. 그걸 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수사를 확대 중이라는 거죠. 점점 더 위로 올라가는 맞습니다. 이제 투 트랙이 이제 상황이죠. 원 트랙으로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신문은 이번에 구속된 D사의 실질적 대표 A씨가 원주시장 정책 정무비서의 친형이라고 보도했어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야. 특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때 원광수 당시 후보에게 1인당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관계가 있다. 네네.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죠? 한편 이 같은 기사를 보면은 또 다른 D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니셜만 갖고 다른 건설업체예요. 이 또 다른 D사의 대표이사 R씨 역시 당시에 원광수 후보에게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최고 한도의 아주 고액 기부자들인 거예요. 전부. 맞아요. 네. 그런데 이 R씨가 있는 D사 역시 83억 원 규모인 원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침사지 개량사업 하도급 업체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R씨 역시 원주시장 정책 정무비서의 고교 동창이다. 이렇게 또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역 정치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슈가 네네.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원주천 게이트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신데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소식을 처음 전해드리면서 그게 더 윗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것이냐가 맞아요.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런 사실들이 하나씩 좀 드러나는 것 같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랬는데 맞아요. 계속 그렇게 되고 있고 수사의 칼날이 점점 더 윗선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어서 원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 두 편이 알고 보니 시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업체를 통해 조회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나 세금으로 조회수를 조작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죠. 네네. 제가 최근에 129회 일부에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후로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로 원광수 원주시장과 윤호전 시정 홍보실장을 9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다면 평가 문제 때도 노조와 이 시장을 고발했는데 맞아요. 이번에 또 두 번째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노조는 시민 혈세로 조회수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고 시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조회수 조작이 의심되는 영상이 추가로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부는 같은 입장 되풀이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구글 광고는 공공기관과 사기업이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마케팅 수단이라면서 조회수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을 했는데 노조가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면서 법정 대응에 나설 뜻도 밝혔습니다. 하여간 노조와 어떻게 보면은 시 정부 간의 이 갈등, 대립감, 네. 갈등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고요. 이거 참 보니까 이거 이번에 기사가 좀 전국적으로 또 많이 나더라고요. 미디어 오늘하고 JTBC까지 받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기사 댓글들 보면 반응 전부 안 좋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시정부는 딴 데도 다 하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이거 조회수 조작할 수도 없는 거고 조작도 아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이 큰 골자로 보자면 어쨌든 시정부가 업체를 통해서 바이럴을 뭔가 이렇게 하고. 돌린 거잖아. 네. 물론 조회수를 이렇게 돈 넣었다고 바로 이렇게 쫙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아니 1년에 그런 바이럴이든지 어쨌든 마케팅이라는 게 그런 노출을 늘림을 통해서 조회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네. 인위적으로 뭔가 조회수를 업체를 통해서 높였다는 큰 틀의 골자는 또 맞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 이걸 조작이라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할지언정. 그리고 해외에서 70%가 조회된 게 이게 과연 2천만 원 들여서 할 만한 마케팅 전략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적할 사항이 많은 건데. 누차 얘기하지만 그 영상이 해외 홍보를 돼야 될 영상이 아니잖아요. 자율방범대를 모집하는 영상을 왜 저기 동남아까지 홍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뭐 용병 모집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웰컴 원주 이런 정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네. 대한 어떤 시정부가 좀 그래도 이런 거 좀 전략적으로 좀 미스도 있었다 이런 걸 좀 인정하면서 뭔가 이렇게 반발하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무조건 다 정당했고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오히려 억울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좀 질타를 오히려 받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원광수 시장 여기저기서 참 고발 많이 당하고 계시네요. 네. 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리뷰 때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던 로드 FC 이슈, 이것도 최신화가 됐는데요. 로드 FC는 강원도 원주시 정부가 지원한 MMA 스포츠 페스티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로드 FC 측은 원주시에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을 했고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혁성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법정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정문홍 로드FC 회장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원주를 떠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맞아요. 정 회장은 지난 10년간 30억에서 40억 원을 들여 원주에서 대회를 열어왔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더 이상 대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원주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면서 로드FC는 내년 MMA 스포츠 페스티벌에 불참하고 도 시비 보조금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로드FC는 뭐 계속해서 아니 우리는 충분히 다 소명을 했고 반박을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냐. 맞아요. 허위사실을 네. 통해서 그래 이럴 바에야 나 안 한다. 돈 안 받고 만다. 뭐 이런 취급 받는 거 이제 나 못 참는다. 참을 수 없다. 우리가 자부담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헌을 해왔는데 그걸 인정해주지를 못할 망정 이게 못 살게 구자.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네네. 로드 FC 뭐 내년부터는 보조금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어쨌든 의혹 제기가 있었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 당국에서 수사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우리는 네. 뭐 그 수사 결과를 보면 되는 건데 근데 벌써부터 뭐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고 심심찮게 이런 반응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 로드 FC 때문에 원주 가서 돈 많이 썼다. 그리고 로드 FC 때문에 원주라는 지역 자체를 알게 됐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 이제 앞으로 원주도 안 가고 갈 이유가 없다. 원주에 돈도 안 쓸 텐데 이거 누구 쪽으라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냐. 뭐 이런 아주 좀 이상한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실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해서 대회를 진행하라는 거죠. 뭐 로드 FC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MMA 자체를 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을 한 거니까 그 세금 집행은 투명하게 해라. 아주 상식적인 요구를 한 건데. 그럼요. 네. 이걸 가지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원주시의 로드 FC가 기여한 바가 지금까지 이렇게나 많으니까 뭐 이 정도는 적당히 눈을 감으라는 건지 괜한 트집 잡기로 생각을 하는 건지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누차 얘기하지만 누구나 다 이 보조금을 받는 곳을 강하게 감시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였잖아요. 되게 엄격하게 그렇죠. 시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좋은 일을 하시더라도 좋은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네. 이렇게 의혹이 생기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상식적인 요구이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로드 FC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의혹 제기가 정당했던 건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원주시 정부는 어쨌든 로드 FC에 지원한 보조금 6억 원 중 소명이 부족한 5,400여만 원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소명이 어쨌든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은 로드 FC의 해명이 좀 설득력이 어쨌든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시 정부에서도 이렇게 환수를 요구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어쨌든 올해 대회는 예정대로 개최가 됐고 이게 또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환수는 하면서 또 올해는 예정대로 또 보조금을 집행하겠다. 뭘 믿고 이렇게 주는 거냐 도대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정사를 똑바로 한지 또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로드 FC는 내년에 떠난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미 18억 원이나 들여서 치약 체육관까지 MMA 전용 경기장으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썼는데 뭐 업체는 또 떠난다고 하고 이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안 되고 뭐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적재적소에 쓴다고는 하는데 맞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아니 그래서 그런지 나와요. 원래 이 치약체육관 쪽으로 가다 보면 입구에 MMA 전용 경기장은 약간 간이 팻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있었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됐어요, 그것도? 어느 틈엔가 또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 때문에 그걸 바꾼 건지 아니면 또 이런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꼭 MMA 전용 경기장이라고 명명해야 되냐. 그렇죠. 네. 근데 또 그런 거는 또 금방 떼네. 그래서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요거는 또 새로운 이슈예요.
강원도 정부가 원주 얼광장 조성 사업에 투입된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원주시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시정부가 도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사업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꿨기 때문인데요. 원주 MBC가 2일에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얼광장 사업 이거 2009년부터 추진한 건데요. 원주 출신 충신 그리고 독립운동가 등을 조명하고자 행구동 충렬사 인근에 조성한 공간입니다. 네네. 특히 이제 원창목 시정 때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됐죠. 맞아요. 진행이 됐어요. 원래는 역사 인물 전시관을 핵심 시설로 건립하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골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원광수 시정 들어서 막대한 재정 투입을 이유로 사업 방향을 180도로 바꿨어요. 그래서 해당 부지에 전시관을 짓는 게 아니라 잔디 광장과 주차장 100면을 조성했습니다. 그걸로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어김없이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사실 잔디광장은 약간 오히려 이게 부속 같은 느낌이고 이 주차장 100면이 핵심이었던 게 아닐까. 맞습니다. 아마 이 인근에 또 이 둘레길도 있고 네. 그런 이제 관광지로 오는 방문객들을 위한 또 주차장으로 아마 이 공간을 활용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이 사업 취지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도비를 지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사업 취지를 완전히 바꿀 거면은 시정부가 당연히 도정부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번에도 바꿨다는 거야. 또 마음대로 바꿨군요. 그러니까. 도정부가 뒤늦게 이 사실을 한 거죠. 야, 너네 돈 받아놓고서 마음대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바꾸냐.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사업비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근데 도정부가 준 보조금이 14억 4천만 원이에요. 이 중에 지금 얼마를 반환해야 할지 서로 협의한다고 하는데 뭐 다 토해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뭐 절반만 네. 토해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여간 괜히 시 예산 중에서 또 우리의 소중한 세금을 물어주게 생긴 겁니다. 얼마가 됐든 간에. 그쵸. 결국에는 이제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원주 MBC는 원광수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보고서에서 얼광장 사업을 두고 원주의 얼과는 상관없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기리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평가한 점을 환기하면서요. 추후 감사를 통해 단순 실수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막대한 뭐 재정 투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은 결국 인수위 보고서를 보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뭐 자칭하는 사람들 기린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사업의 변질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네.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급박하게 이 사업을 엎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이유, 뭔가 정치적인 이유 또는 전입 시정에서 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동안 원광수 시정에서 이런 이유로 뒤집은 사업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게 아니냐라고 원주 MBC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거죠. 감사를 통해서. 저는 딱 이 소식을 봤을 때 문화도시 사업이 대번 떠오르더라고요. 아, 연관성이 있죠. 네, 문화도시 사업도 이제 시의 의지로 사업을 그냥 마음대로 바꾸려다가 맞아요. 문체부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 또 절차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엔 조건부 승인이 났었죠. 네네.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쨌든 경향성이 좀 느껴지는 행정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나는 절차를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강원도 정부에 미리 승인만 받았으면은 굳이 안 토해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뭐 승인을 안 해줄 것 같았나? 나는 왜 굳이 그거를 안 받고 자기들끼리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는지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이게 되게 엄격한 시스템 하에서 맞아요. 보통 작동이 되잖아요. 당연히 관료 네. 시스템이란 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고 거죠. 시민들이 답답한 부분도 어쩌면은 그런 면모 있잖아요. 너무 맞아요. 절차를 지키려고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해도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그런 걸 엄청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이런 절차를 왜 안 지키는 건지. 그러니까 행정의 네.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돈 아낀다면서 이런 일 때문에 참 돈을 또 토해내는 거. 정말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싶은 대표적 사례가 또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마지막은 이거는 돈을 쓸 곳에 제대로 안 쓴 이슈를 저희가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해서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해야 할 지경이에요. 네네.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사안이죠. 당연히 원주시 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뭐 맞아요. 중앙 정부뿐만 네. 아니라 지방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니까요. 그리고 뭐 교육 당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네. 마침 우리의 원광수 시장은 후보 시절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아주 선구적으로 공약한 바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 상담 그리고 영상 삭제 지원, 수사 법률 의료 서비스 연계를 위해 올해까지 매년 3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어요. 2025년부터는 통합 상담소를 확장 이전해서 연간 1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또 지원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국을 생각하면은 이런 공약을 내세운 건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하는 맞아요. 거죠. 네.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아주 저희가 칭찬할 공약이었는데 하지만 시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이 후퇴한 거예요. 네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시장 공약 사항인 점을 생각하면 실망스럽죠. 작년 예산 심사에서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공약 실천 계획서에도 3천만 원을 편성하기로 돼 있는데 배정이 잘 안 돼서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된다 봐요. 내부적으로 뭔가 네네. 정확히 사정이 뭐 언론에 보도되고 이 회의록에도 시의회 회의록에도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행간을 읽어보면 뭐 하려 그랬는데 잘 안 맞아요. 돼서 예산도 제때 투입이 안 되고 뭐 삭감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아쉬운 일이죠. 그쵸. 계획대로 네.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공약 추진 상황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면은 시정부는 내년부터는 다시 3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조차도 당초 공약 실천 계획서에서 밝힌 1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죠. 맞아요. 원래는 2025년부터 이제 1억 원으로 그렇죠. 확대되는 통합 거잖아요. 상담소 이렇게 아주 확장 이전하겠다는 포부가 있었는데 그게 다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지방 정부도 지금 아주 발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원주시 정부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니 다른데 정말 뭐 돈 쓰고 뭐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이런데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아까 얼광장에 그 들어가 이게 얼마가 그 환수했진 모르겠지만 그렇죠. 최소한 뭐 수억 원 규모일 가능성이 맞아요. 크잖아요. 지금 그것만 잘 아껴 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작년에 뭐 순세계 잉여금도 뭐 거의 1,000억 원 남았고 네네. 이 정말 재정을 적재적소로 잘 운용을 한다면은 이런 예산도 저는 충분히 세울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맞아요. 싶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내년도 본 예산도 곧 편성을 해서 발표를 할 텐데 그때는 정말 대폭 증액된 예산이 지금 시적절하게 반영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무엇보다도 이제 공약을 했던 사항이니까 그걸 잘 맞아요. 지켜 나가야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게 더 전국적 흐름도 지금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아니 공약을 어떻게 보면 좀 선도적으로 선언한 가운데서 더 확대돼야 하는 흐름인데 이건 오히려 더 줄어드는 흐름이니까 그렇게 아쉬운 돼서는 안 거죠. 된다는 거고요. 네. 정말 확대가 돼서 저희가 좀 시장님 한번 시원하게 또 칭찬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만약에 이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분은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033-765-1366 네, 033-765-1366에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도 이제 아마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원주통신 이번에는 뭐 AES를 겸해서 우리 원광수 시정 과연 자기 돈이면 이렇게 돈을 쓸 수가 있을까 싶은 사례들을 좀 모아서 논평을 해봤습니다. 내일은 매거진 W 시간입니다. 우리 국인 씨가 커피 애호가를 위한 원주 스페셜티 카페 5곳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저는 네네. 스페셜티가 뭔지도 내일 좀 처음 알게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이 편의점에서 파는 이 콘트라 베이스 같은 양산형 커피만 전 주로 마시거든요. 그것도 훌륭한 커피죠.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내일 방송 들으시면 좀 더 이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커피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으실 수 있지 네네. 않을까. 또 커피의 매력을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아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 버스 에피소드 반응이 나름 또 뜨겁더라고요. 역시나. 유튜브에도 댓글이 좀 달렸고요. 네. 인스타그램에도 달렸어요. 쌓여있던 불만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연휴 끝나고 저희가 뭐 또 몰아서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계속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네, 원주하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금요일에 인사드린 원주하는 척 132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우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